예, 바로 이 증언을 해준 세월호 전직 선원을 직접 만나고 온 경제산업부 윤정식 기자가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원래부터 그러니까 이 배가 균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예. 이 제주도에서의 사건은 이미 세월호가 아주 오래전부터 균형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세월호는 당시 승객이 모두 내린 후에 정박을 하고 화물을 내리고 있는 중간이었거든요. 예, 예. 거의 그러니까 다 정박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운행 중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예. 이번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평형수 그리고 또 복원력 이런 어려운 말들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복원력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복원력이라는 게 외부 충격에 의해서 배가 흔들릴 때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오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바로 복원력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파도라든지 아니면 조류라든지 이런 외부 충격에 의해서요. 예. 근데 거의 정박한 상황이라면 이런 외부 충격이 거의 없는 상황이겠죠. 항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마저도 10에서 15도 가량 기울었다는 겁니다. 예, 예. 이게 12에서 15도라는 게 그냥 보기에는 뭐 적은 것 같지만은 거의 완전히 생각하면 굉장히 큰 거란 얘기죠. 그렇죠. 거의 그 실제로 기울어진다면은 예. 중심을 못 잡고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이 다 넘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상 배의 밸런스가 완전히 안 맞고 있는 상황이라는 평형수 겁니다. 얘기하고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선원들은 그때 당시 사고가 평형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형수라는 게 만일에 배의 짐을 좌측에다가 많이 실었으면은 평형수는 우측에다가 7, 좌에다가 3 이런 비율로 넣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건데 예, 예. 만일에 균일하게 넣었다 하면 5대 5로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마저도 5대 5로 맞춰져 있다면 그게 갑자기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7대 3 내지는 9대 1 막 이렇게 맘대로 움직인다는 예.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갑자기 배가 기우는 거는 순식간이겠죠. 예. 이게 제주도에서의 사고가 이 평형수에 문제가 있었고 이게 다른 선박에서보다도 세월호에서는 특히나 더 영향을 많이 예.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전직 선원 얘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까? 네, 예. 준비했습니다. 그때 복원력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배는 VIP 룸을 닫았기 때문에 복원력이 그것보다 더 떨어진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게 승객들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좀 대형 상황이었죠. 예. 제대로 수리가 됐다면 그 당시에 수리는 신청을 했었다는 얘기죠. 네. 예. 근데 수리가 안 됐고 네.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고가 나기 얼마 전까지 근무했습니까? 이 배에서? 작년 말까지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작년 말까지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일을 했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물론 뭐 수리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리했다는 그런 근거는 남아있지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다른 선원을 또 만났습니다. 예. 최근까지 한 일주일 전까지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 사고 나기 일주일 전인데 그때까지도 평형수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었다라고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지적한 스테빌라이저 문제, 즉 배 양옆에서 조그맣게 날개처럼 나와서 배가 회전할 때마다 그게 나와서 자동으로 나와서 균형을 유지해 주는 것. 네.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한 추가 증언이 또 나왔죠. 네. 이분한테서. 예. 고장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나고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몇 번이나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엔 고장난 상태로 이 사람들은 계속 다니게 됐고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배 안에서는 고장이다라는 알람 신호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알람 신호가 자기들이 다들 알고 있는 고장인데 계속해서 울리니까 시끄러웠던 거죠. 운항에 지장이 된다라고 해서 시그널 자체를 안에서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스테빌라이저를 고치질 않고 그 경고등을 꺼버렸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근데 경고등만 꺼진 게 아니라 그 예. 시그널을 끊어버리는 순간 위에서 조타실에서 스테빌라이저 좌측을 켜달라, 빼달라, 이 날개를 빼달라라고 신호를 보낼 때 그 예. 신호마저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즉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버린 거죠. 자동으로도 안 되고 수동으로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인가요? 자, 수동으로는 그냥 전화를 해서 그쪽을 손으로 밀어달라라고 예. 얘기를 해야지만이 펼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그 거죠. 설명도 직접 좀 들어보죠. 네. 신호를 끊어놨던 이유는 항해 중일 때 알람이 오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알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알람이 계속 울면은 운항할 때 굉장히 좀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예. 근데 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위험성을 몰랐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선원들이 네, 예. 제가 선원들을 지금 이분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과 통화 또 내지는 직접 만나봤을 때 사실상 이런 위험들에 대해서는 거의 타성에 젖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하나하나만 말을 해도 이런 상태로 다닌다라는 거는 사실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런 상황으로도 지금까지는 잘 운행이 되어 왔었고 예. 그렇지만 계속해서 자신들도 위험을 느끼고 회사 측에다가는 줄기차게 요구를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라고 예. 증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 이분의 증언이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네. 이분 증언만 들은 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더 체크를 해본 거죠? 다른 선원들을 통해서 동일한 얘기를 다 확인을 한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정식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